자, 그리고 이제 23세 이하 대표팀이 끝났습니다. 팩트만 딱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면 우리나라가 결국에는 3위 안에 들지 못하면서 그토록 외쳤던,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졌던 올림픽 진출이라는 것을 실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기자회견을 한 황선홍 감독이 시스템에 대해서 좀 뭔가 다양하게 설명을 했는데, 한준희 해설위원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스템 문제에 대한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지적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스템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릇이 사각형이면 물도 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릇이 동그라면 물도 이제 원이 동그랗게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 대회는 정말 우리가 통렬한 실패를 한 거는 사실이고, 하지만 이 시스템을 제대로 개선을 해서 혁신을 해서 쇄신을 해서 향후의 대회들을 맞이해야 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황선홍 감독 그 이야기에 이제 일리가 특히 있는 대목이 뭐냐면, 물론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는 뭐 이렇게 자세하게 그걸 설명하거나 네. 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야 하고 수선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2년 전에 네. 2022년에 올림픽 예선을 겸하지 않는, 올림픽 예선과는 무관한 아시안컵을 치렀습니다. 그쵸. 23세 아시안컵. 네. 네. 그리고 연기돼서 그랬기는 한데 작년에 2023년에 아시안 게임을 치렀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올해 2024년에 올림픽 본선의 예선을 겸하는 아시안컵을 치렀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팀 체계상에서 보면 23세 이하 대표팀이라는 같은 명목 하에 요 세 개의 대회를 최근 3년 동안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가장 극명한 문제는 뭐냐면, 비단 축구만의 얘기는 아니고 그냥 대한민국 문화가 좀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월 달에 시험 치면 그거 잘 봐야 되고요. 아, 성적. 네, 근데 5월 달에 시험 치면 그 시험도 잘 봐야 돼요. 그쵸. 예를 들어 뭐 9월 달에 무슨 실기 시험을 치면 그것도 잘 봐야 돼요. 다 잘 봐야죠. 네. 하나도 놓칠 수 네, 없죠. 모든 시험을 그냥 그때그때 뭐 벼락치기를 하든 뭘 하든 항상 잘 봐야 되는 문화고, 그거는 저 어렸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네.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스포츠 뭐 축구에도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년 전 아시안컵은 그것대로 또 잘해야 되고, 네. 아시안 게임은 또 당연히 그것대로 잘해야 되고, 무조건 잘해야죠. 이번 아시안컵은 또 그것대로 또 무조건 잘해야 되고. 네, 올림픽이 걸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다른 나라들과 이제 우리나라의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아시안 게임은 제가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우리가 FIFA의 어떤 전 세계적인 글로벌 시스템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축구 대회로서는 꽝이죠. 아, 그럼요. 예. 예. 이거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FIFA 체계 안에 있는 대회도 아닐 뿐 아니라, 의무차출도 아니고요. 네. 뭐 의무차출 아닌 건 뭐 이번 아시안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아시안 게임은 더 심한 게 로컬 종합대회 안에 그냥 한 종목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FIFA나 전체 글로벌 축구 시스템의 그 광범위한 영역에서 봤을 때는 관계 없는 대회예요. 끝에 있는 대회죠, 비중이. 끝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 체계에서 밖에 나가 있는 대회죠. 예, 예. 그래도 AFC U23 대회는 이거는 올림픽 예선이건 아니건 간에 이거는 FIFA 체계 안에 딱 있는 대회입니다. 그럼요. FIFA의 산하 조직인 AFC 안에 연령별 대회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중요한 대회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아시안 게임이 제가 분명히 축구 대회로서는 이거는 영 아닌 뭐 꽝 대회인 건 맞는데, 자, 그러면은 이걸 포기하느냐?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돼요. 현실적으로 아시안 게임이 그럼 우리 한국적 특수성에 비추어 정말 안 중요한 대회냐?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단지 그럼 뭐 선수들 병역 혜택 때문에 중요한 거냐?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병역 혜택이 하나의 과정은 되지만, 축구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궁극적으로는 한국 축구를 그래도 성장시키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20대 초반 뭐 이런 선수들은 일단 이 병역 혜택이 생기면 이른바 유럽 무대 진출이 한결 용이해질 거 아닙니까? 그쵸.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이미 많이 경험을 했지만, 예를 들어 뭐 가장 극명한 게 뭐 손흥민 선수라든지 이강인 뭐 선수. 이강인 선수라든지 네. 이런 이미 유럽에 가 있었던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유럽 생활을 계속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데 있어서 또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게 결국은 병역 그럼요. 혜택인 건 사실이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유럽에 아직 진출 안 한 선수들에게는 유럽 진출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유럽에 이미 가 있는 선수들에게는 거기서 꾸준히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한국 축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유럽에서 큰 무대에서 활약하는 좋은 선수들이 많아야 일단 전체 축구 붐도 당연하죠. 도움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합니다. 뭐 손흥민, 이강인 뭐 이러면은 벌써 A 매치 할 때 벌써 관중 동원 능력이 다르잖아요. 예. 축구 붐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선수들을 보면서 또 축구의 꿈을 키우는 더 어린 아이들도 있고요. 유소년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결국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월드컵 같은 데 나가서 성적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어떤 축구적인 또 실력적인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단지 정말 뭐 군대 빼기냐 이게 아니면 뭐 이 선수들 돈 벌어주기냐 그거보다도 좀 대승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축구가 그래도 여러 가지 성장을 할 수 있고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고 층을 두텁게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A 대표팀의 역량 자체를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네. 그런 데 있어서는 유럽 진출, 유럽에서 뛰는 게 분명히 득이 되죠. 그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거를 하려면 병역 혜택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쵸. 이거 그래서 아시안 게임은 축구 대회 자체로 보면은 이거는 시스템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정말 꽝에 가까운 대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중요하진 않다. 그쵸. 꽤 중요하다. 예. 상당히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해요. 꽤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이제 한국 축구 전체 저변에 깃들어 있는 대회라서 그렇죠. 아시안 게임을 도저히 등한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또 보세요. 요번에 이제 올림픽 정말 뼈저린 뼈아픈 지금 실패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메달 가능성은 아시안 게임보다 작기는 하죠. 그럼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금메달 가능성이 올림픽 동메달 가능성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쵸. 객관적인 견지에서. 네. 그런데 그렇다고 올림픽이 안 중요하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또 아니에요. 네. 아시안 게임 대회 자체를 뭐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아시안 게임 올림픽 할 때 이 대회에 참여하고 참여하지 않고의 차이는 사실은 올림픽 쪽이 또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열심히 하면 또 홍명보호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고 네. 올림픽이라는 그 상징성 대회 자체의 어떤 대중적인 파급력 이거는 아시안 게임보다도 오히려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충돌되는 지점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23세 이하 아시안컵 팀에 아시안 게임과 겹치는 선수가 2명 있었습니다. 황재원 선수, 안재준 선수. 네. 안재준 선수는 또 그나마 첫 경기 이후에는 그렇게 부상으로 잘 맞아요. 경기도 못 뛰었는데 어쨌든 황재원, 안재준을 제외하면은 그냥 아시안 게임 팀과 이번 23세 이하 팀은 아예 다른 팀이에요. 불과 날짜로는 6, 7개월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네. 대회가. 아예 다른 팀이에요. 그쵸. 아예 다른 팀인데 그 2년 전에 그럼 아시안컵 팀과 비교를 해봐도 이강인, 홍현석 이런 선수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 선수들의 어떤 비중이랄지 그 상황이 지금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선발이 가능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1번 대회, 2번 대회, 3번 대회를 하는데 이게 성격과 유형이 다 다르고 우리 실정에는 이 선수단 자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많이 다르죠. 네, 예. 그런데 이것이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보면 예를 들어 올림픽 본선을 겸하지 않는 2년 전 아시안컵 이런 경우에는 상당수 어떤 팀들은 그냥 21세 뭐 요 정도 선수들로 막 네. 23세 대회를 치르곤 하고 흔히 표현하는 이제 그 키우기 대회, 경험 쌓기 그렇죠. 대회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2년 후에 올림픽 예선과 본선을 보고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아시안 게임에도 또 일부 21살 막 이런 선수들을 막 집어넣어요. 그런 팀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대회도 잘해야 되고 저 대회도 잘해야 되고 이 대회도 또 잘해야 돼. 다 진심이죠. 그래서 항상 여기에 맞는 연령의 선수들을 꽉꽉 채워놓다 보면 항상 다른 팀을 선발을 해야 되고 여기서 또 엄청난 아이러니가 하나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까 FIFA 시스템의 견지에서 아시안 게임은 완전 이건 체계 밖에 있는 아주 꽝인 대회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수를 선발할 때는 묘하게 아시안 게임 스쿼드가 다른 이 23세 AFC 아시안컵 스쿼드보다 좋아집니다. 이거 그쵸? 묘한 아이러니가 네, 있습니다. 그쵸. 그게 왜 그러냐면 유럽의 클럽들도 한국에서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이 병역 혜택이지. 자, 그러면은 우리 일정에는 손해긴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죠. 그래도 네.
보유하고 있는 선수를 보내야지. 그리고 선수들도 뭐 계약하거나 이럴 때부터 이제 요런 거 있으면 보내주세요 이런 얘기를 요즘 에이전트 분들이 다 할 거고, 뭐 선수들 본인의 어떤 필요에 의한 의지도 강할 텐데 클럽이 보더라도 한 달 보내서 이제 병역이 지장이 없어지면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시안 게임은 가장 대회로서는 좀 기형적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줘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스쿼드는 정말 이건 화려해요. 이상한 건데 성인 국가대표에 준하는 스쿼드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아시안컵 스쿼드랑 성인 스쿼드랑 거의 비슷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아시안 게임 스쿼드가 그렇습니다. 네. 아시안컵이 아니라. 요번에 보세요. 아시안컵의 경우에는 이게 올림픽 예선을 겸하고 있는 중차대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클럽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린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올림픽을 왜 나가야 되지? 네. 그 클럽들이 생각할 때는 그거는 우리 클럽과는 별 관계없는 얘기인데 네. 네. 그들은 그런 걸 생각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이 가장 기형적인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멤버는 아시안 게임은 화려해지고 이 멤버의 일부를 그럼 아시안컵에 그 다음에 쓸 수 있느냐? 비슷한 선수를 다시 못 데려옵니다. 요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아시안 게임 연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가 더 불거진 면도 있기는 하죠, 사실. 왜냐하면 아시안 게임에서 24세까지 가능했으니까. 그쵸. 네, 24세까지 가능했고 거기다 또 와일드카드 3장 또 꽉꽉 채워가지고 했으니까 더더욱 이제 아시안컵과 아시안 게임 스쿼드가 일치율이 발생하기가 어려웠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게 이제 코로나나 뭐 이런 사태가 아니고 똑같이 이제 짝수해에 아시안 게임이 열린다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이유 때문에 스쿼드의 일치율은 여전히 우리는 낮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은 뭐 여간한 선수들도 다 보내주는 반면 이것도 물론 이제 뭐 협상을 잘해야 되고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아시안 게임은 그 호화 멤버가 옵니다. 그런데 올림픽 예선을 겸한 그 AFC 아시안컵 23세 아시안컵에는 안 보내줍니다. 안 보내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스쿼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그 협회 체계 안에서 좀 밀고 있는 방안 한 가지는 목소리를 좀 내시는군요. 제가 좀 밀고 있다고 그래서 뭐 여기 나와서 그걸 얘기해서 뭐 이대로 꼭 해주세요. 그거는 아니지만 어떤 요런 방향성을 가진 생각은 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은 이럴 거면 차라리 이원화하자. 이원화를 어떻게 하냐면 AFC 대회는 뭐 황선홍 감독 표현대로 좀 장기적으로 줘서 네. 예를 들어 2년 전 그 23세 이하 대회 한 감독이 쭉 가면서 지금의 23세 이하 아시안컵을 이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러면 요 2년 전 대회 같은 경우는 올림픽을 겸하지 않는 아시안컵, 올림픽을 겸하는 아시안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올림픽을 겸하지 않는 아시안컵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여기는 23세 다 채울 필요 없고 2년 후에 있을 상황을 좀 미리 가정을 하고 전제를 해서 이 대회에는 좀 더 이제 나이 어린 선수들을 참여할 수 있게끔 해서 2년 후를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선수를 미리 뽑아 놓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담금질이 들어가는 네. 거죠. 그래서 2년 후에 정말 이제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대회에서 성장시킨 선수들 그리고 조직력을 좀 쭉 맞춰본 선수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연장선상에서 요 팀들을 그 단연간 지도하게 될 지도자도 이 부분은 이제 각오해야 돼요.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네. 호화 멤버를 자신이 꾸릴 수 없다는 것도 각오는 해야 돼요. 그거 지도자 전제 입장에서.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K리그 중심으로 갈 생각을 감독도 하고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네요. 네, 네. 그래서 더더욱 23세 이하 아시안컵 요 두 대회를 연장선상으로 한 감독에게 주면 K리그 위주의 어떤 성장형 자신이 팀을 만들어갈 수가 있게끔 해야죠. 그러니까. 그렇죠. 최소 2년 정도가 이제 보장이 되는 느낌인 거죠. 물론 이제 요 사이에 요 기간 사이에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유럽에 진출해 버려. 그렇죠. 그러면은 또 이제 나중에 곤란해질 수 있지만 뭐 그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그 2년 전에는 좀 안 썼던 선수지만 그 사이에도 요때 연령대에서는 어느 선수가 더 확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좀 변화는 당연히 발생을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K리그 중심으로 간다는 것을 지도자도 각오를 하고서 네. 어느 정도 요 전체 상비군 요 선발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요 풀이 있으면 요 풀 안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요거를 이제 갈고 다듬을 생각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아시안컵에서는 정말 좋은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 과정에서 아시안 게임은 이제 따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안 게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는 연령에만 맞으면 예.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가능한 한 초호화 멤버를 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 아시안 게임으로 인해서 굳이 이 연장선상에서 올림픽을 대비하는 감독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저는 낫겠다. 아예 아시안 게임은 다른 감독으로 인해서 다른 감독에 의해서 운영토록 하자. 그게 제가 지금 밀고 있는 안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제가 이거를 뭐 결정하거나 하는 건 아니고 이임생 기술발전위원장이 그 대한축구협회 그 사상 최초로 우리도 이제 테크니컬 디렉터 직위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총괄 이사라고 할 수 있는 테크니컬 디렉터가 생겨서 뭐 예전 기술발전위원장 업무도 하지만은 그 테크니컬 디렉터로서 이제 전체적인 기술적인 우리의 정책을 이임생 위원장이 이제 상당 부분 또 총괄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그 산하의 기술 본부장 뭐 이런 인사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술 파트 쪽에 인사 이동이 많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는 어쨌든 AFC 대회를 하는 감독이 그 2년 전 그리고 뭐 올해 대회 이런 거를 쭉 연장선상에서 운영토록 하고 자신이 계속 어떤 키워내고 조직을 맞춰본 선수들로 좀 장기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아시안 게임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아시안 게임은 아시안 게임대로 별도의 감독이 또 운영하도록. 근데 이제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아주 긴 시간 뭐 감독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은 예를 들어 뭐 4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 그럼 아시안 게임으로 해서 4년 동안 아시안 게임 감독 할 필요가 없죠. 딱 연령에 맞춰서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감독은 뭐 시간을 봐서 뭐 예를 들어 뭐 한 1년 전 혹은 뭐 한 그것도 한 뭐 1년 반이나 뭐 요 정도 전에 선임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아시안 게임 감독은 그 한 대회를 위해서 매진할 수 있는 감독이 하고 그리고 연령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요 상황은 또 다른 감독이 이거는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은 국가대표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에 거의 준하는 멤버가 이제 가능해지는 거를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요 AFC 23대회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유럽파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럽파 부르기는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럼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요거는 그 지도자 입장에서도 K리그를 좀 중심으로 어떻게 선수들을 성장시켜 가겠다는 보관을 가지고서 어떤 전체적인 풀 안에서 또 운영을 해서 나중에 올림픽 예선을 겸하는 아시안컵에서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원화 운영을 이제 제가 좀 밀었고요. 협회에서는 또 이것에 대해서 작업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차제에 17세 이하 월드컵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전과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17세 이하 월드컵이 이제 경년제가 아니라 매년 에브리 이어제로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17세 이하 월드컵을 이렇게 매년 에브리 이어 한다는 의미는 또 뭐냐면은 15세, 16세도 훨씬 더 이제는 중요해져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이보다 어린 나이들도 시험을 계속 잘 보려면 그렇죠. 올해 17세 월드컵이 예를 들어 있다. 그럼 올해 하고 그럼 2년 동안은 또 그냥 쉬는 거냐? 그게 아니고 16세를 잘 키워놓고 15세를 잘 키워놔야 계속 17세 월드컵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FIFA 체계도 그렇게 바뀐다는 점을 인식을 하고 요거는 이제 예전부터 이거는 협회에서 또 생각을 해온 겁니다만 17세 이하 대표팀의 감독이 있으면 이 휘하에 또 코치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코치 A가 예를 들어 있다, 뭐 B가 있다 그러면 코치 A가 예를 들어 15세 팀 감독을 하고 코치 B가 또 16세 팀 감독을 하고 그러면서 17세 이하 팀 코치도 병행을 하고 같이 공유를 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요 비슷한 몇 년간의 연령대 안에서는 선수, 스타일, 철학 이런 부분들이 다 공유가 되게끔 그래야 이게 연속성이 살아나면서 매년 17세 이하 월드컵을 나가도 좋은 내용의 경기를 치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어떤 또 연속성 그리고 차제에는 이거는 그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이제 주가 되는 얘기긴 한데 앞으로는 정말 17세 감독, 20세 감독, 뭐 또 23세 감독
또 국가대표 감독 뭐 이렇게 있으면 앞으로는 진짜 좀 소통이 잘 돼야 될 거예요. 그럼. 이거는 전체 한국 축구를 위한 연장선상의 본인이 일원 중에 하나라는 거를 이제 그런 어떤 컨셉을 가지고서 예. 내일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사실은 이하 연령대 감독들과도 소통을 하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스타일로서 그 나라의 축구를 성장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또 직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축구 팬들이 말하는 시스템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모든 연령별의 소통과 스타일의 어떤 유지, 철학의 어떤 공유 이런 부분들이 잘 돼야 되겠다. 예. 앞으로는. 그리고 그게 잘 되도록 이거는 뭐 저희 집행부 뭐 그런 예. 얘기가 아니라요. 누가 하시더라도 이것이 이제 잘 됐으면 좋겠다. 그쵸.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하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바라는 협회의 몫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리는 게 이제 협회의 몫이기도 하고 사실 한준 해설위원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표적인 예가 작년 뭐 재작년 이렇게 펼쳐졌던 17세 이하 변성환 감독님과 그리고 20세 이하 김훈준 감독님의 축구 스타일이 정말 극명하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아셨을 겁니다. 이제 뭔가 우리나라 축구는 이런 부분이다라는 색깔 자체가 딱 통일되지 않는 일관성 있는 부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 팬들도 왜 우리는 스페인처럼 독일처럼 하다못해 옆 나라인 일본처럼 그런 시스템이 체계가 없이 왜 매년 이 대회에 집중해서 여기 잘하면은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시 꾸리고 그 세대를 만들고 하면 좋은데 왜 우린 그게 안 되냐? 이제 이런 불만들이 좀 상당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미 협회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준희 해설위원도 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훈준 감독과 변성환 감독은 진짜 이건 윤장현 캐스터가 역시 또 매니아시니까 또 잘 아시는데 그 대회 운영 스타일 보면은 좀 극단적으로 갈렸어요. 그런데 요 얘기도 하나 첨가해서 하자면 이 부분도 아마 새로운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기 전에 그 앞으로의 어떤 제가 말씀드렸던 뭐 각급 대표팀의 어떤 예. 운영 또 성인 대표팀의 운영 기조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한국 축구가 앞으로 이제 표방하고 개선하고 유지시켜 나가야 될 어떤 기술 철학에 관련된 부분 예. 이런 것들도 말씀드리건데 아마 이번 감독 새 성인 국가대표 감독 선임 이전에는 미리 한번 정리가 되고 아마 발표가 될 거예요. 이제 성인 국가대표 감독을 새로 모셔오고 이분도 우리의 이러한 어떤 기조에 잘 부응해서 또 예. 잘 협조해서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협회 차원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기술 철학과 운영 방안 또 어떤 평가 방안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먼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금 새롭게 구성된 기술 파트에서 그런 걸 이제 잘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김은중, 변성환 이 두 분 얘기를 하셨기에 네. 제가 한 줄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17세 이하 월드컵,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조금 다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를 들어 17세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 목표를 갖고 운용되게끔 하는 그런 방식은 옳은 건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17세 월드컵 나가서 망해라 이건 아니죠. 진짜 너무 못하면 네.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쵸. 잘 가르치면 또 그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성적은 나오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성적이 전혀 뭐 관계없다 이거는 아니지만 선수들의 발전이라든가 기량 향상이라든가 육성, 성장 이런 부분을 8이라고 한다면 결과물 요거는 2. 그 연령대에서 네, 17세 정도면 근데 이제 저는 역시 이제 축구를 실제로 하지 않았던 추갈못이고 또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다른 말씀을 네. 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17세 이하 대회 같은 경우는 성적을 좀 작게 볼 것 같아요. 마지막에 성적이 좀 덜 나와도 근데 분명히 우리 선수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네. 이 선수들 위의 연령으로 올라가도 잘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그 성공의 전제가 그거죠. 결국에는 위쪽에서 성적이 안 나와도 그런 과정과 뭔가 올라갔을 때 얘네들이 잘 될 것 같아라는 그 증거물이 나왔을 때 그 감독에 대해서 그렇죠. 계속 연속성 네, 유지시켜 주는 부분. 그렇죠. 예, 이게 가장 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세 대회면은 조금 이제 이 수치적인 비중은 변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0세쯤 되면은 메시, 호날두, 루니 이런 선수들 다 20세 이전부터 잘했잖아요. 네, 네. 요즘 20세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아주 어리지도 않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20세는 어느 정도는 성적이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이거는 한 5대5. 그러니까 선수들의 어떤 발전, 향상, 육성, 성장 이런 부분을 5라고 한다면 성과물 요거 한 5? 슬슬 고기도 먹어봐야죠. 예, 예. 예. 아시안 게임은 또 좀 딴 문제지만 예를 들어 요번 같은 U23 대회다. 이건 결과죠. 이건 결과가 나와야 돼. 예. 이건 결과가 나와야 돼. 이건 결과죠. 물론 축구라는 종목의 속성상 정말 내용이 좋았는데도 승부차기로 지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 이거는 100 이럴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뭐 수치적으로 표현하면 이거는 1대9 내지는 2대8로 요거는 그래도 결과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성인 국가대표팀은 당연히 뭐 결과를 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 연령별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17세를 운영하면서 15세, 16세도 이제 같이 운영한다. 20세를 운영하면서 18세, 19세도 이제 같이 운영하는 쪽으로 이제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모든 연령대에 그 목표와 방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런 식으로 또 좀 추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세랑 19세랑 같을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에 대한 평가도 예. 그러니까 성적 안 나왔다고 무조건. 무조건 이건 잘못된 감독이야. 이거는 곤란하다는 당연하죠. 거죠. 그러니까 예. 성적이 안 나왔어도 어린 친구들을 잘 성장시켰네라는 증거만 뚜렷하면 물론 그 증거는 뚜렷해야 되겠죠. 그쵸. 증거만 뚜렷하면 믿고 맡길 수 있는 감독이네. 그리고 그 연령대에서는 충분히 잘하고 있네라는 얘기를 해줄 수는 있거든요. 말이 또 길어졌는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앞으로의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는 잘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어쨌든 또 지금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조만간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맞이하기 뭐 직전에라도 예, 예. 우리의 플랜. 시스템, 네. 우리의 플랜, 우리의 운영 방안, 우리의 평가 방안 이런 것부터 좀 정리를 해서 발표하고 그리고 이제 새 감독을 딱 맞이하면은 이게 아마 순서적으로는 더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뭐 비난하셔도 저는 뭐 네네. 달게 받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시스템을 이제 협회에서 좀 잘 꾸려서 뭐 전임 지도자 분들부터 잘 이렇게 연령대별로 맞춰서 우리나라 축구를 좀 발전시켜주는 방안으로 계속 완준이 의원님도 좀 힘을 써 주실 거고 목소리를 내실 거고 여러분들도 계속 축구를 보시면서 앞으로도 많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쉬운 소식을 저희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늘 희망적인 소식을 또 말씀드리기를 오감축 시간에 저희가 전해보도록 하겠고요. 재밌는 주제, 항상 웃을 수 있는 주제로 저희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감축 다음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